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오는 12월 3일 열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22일 10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정 0.5%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오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논의 중인 수단 가운데 어떤 것을 시행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ECB 예금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7일까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6만 5천 건을 하회한 것이며 전주 대비 3천 건 늘어난 것입니다. 4주간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천 건 감소한 26만 3,2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는 이날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7% 증가한 55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5% 증가를 대폭 웃돈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지난 7월에 558만 건을 제외하면 2007년 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증시 약화와 제조업 활동 둔화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상 밖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2일 컨퍼런스 보드는 9월 경기 선행지수가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9월 경기 선행지수 하락에도 지수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계속 확장세를 나타낼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수출입 교역 조건이 1년 1개월째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101.6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상승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 2010년 4월 102.94 이후 최고치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 6월 12.8% 이후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 이후 부풀었던 실적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조 5,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줄어든 1조 5,03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1조 5,888억 원을 소폭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4분기 이후 19개 분기 만의 최저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22일 코스피는 2023포인트를 기록하며 2030선을 하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들 박진영입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3분기 우리 기업의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당초에 이달 초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현대차 그리고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게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열린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 12월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87%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1.6%를 훌쩍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의 최대 호재로 작용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을 시사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베이와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의 실적이 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 건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주택지표도 일제히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 어제 뉴욕 증시에는 호재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증시 상승을 보인 것은요. 뉴욕뿐이 아닙니다. 유럽도 어제 잘 올랐는데요. 유럽 주요 증시 3대 마감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어제 0.44% 상승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2.5% 가까이, 프랑스 깍그 지수도 2.3% 가까이 오르면서 아주 시원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추가로 있을 것이다라는 힌트, 이 시장이 그토록 원했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유럽 증시의 상승까지 아주 크게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가 마감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소폭 올랐습니다. WTI는요, 배럴당 0.4% 오르면서 45.3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0.5% 상승하면서 48달러 선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국제유가는요,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급등 소식에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하락함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제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수요일과는 달리 중국이 오르고 일본이 내렸습니다. 자, 수요일에 급락했던 중국 증시 어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1.45% 오르면서 3,36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중국의 오중 전후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 전반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국에서는요, 전체적으로 IT와 헬스케어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많이 빠진 데에 대한 저가 매수세 역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어제 0.64% 내렸는데요. 다음 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데다가 그간 많이 오르면서 이 단기 과열 우려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023포인트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렇게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바로 부진했던 기업의 실적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3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죠. 이에 그동안 별다른 동력이 없이 움직이던 우리 시장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어닝 쇼크로 이 건설업종 주가가 모두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양시장에 모두 나타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6원가량 상승 마감하면서 1138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요, 실적 부진에 조금 주춤했지만요, 대외적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라는 호재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런 사실이 좋은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거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면에는 좀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이 있었죠. 조정을 받았던 어제 시장 전체적인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시장 일단은 조금 이렇다 할, 저렇다 할 어떤 그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형주, 특히나 이제 그 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말 그대로 조금 좀 악재로 확대 해석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전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그 관망 양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죠. 물론 이제 그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서의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해내면서 시장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다가오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그 관망 양상, 다음 주부터 있을 중국의 오중전회,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그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이렇다 할 시장 내 모멘텀의 부재 상황 없는 속에서 시장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한 양상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결국엔 좀 외국인이 조금은 좀 그 수급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그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죠. 어제 같은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 어떤 그 물량 부담을 좀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에 가세한 것이 결국에는 중국 증시의 다소간의 좀 부담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장의 그 반등한 그런 상황, 2,050포인트를 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찾아왔었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2,040포인트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밸류에이션 PER, 평균 PER은 한 11.7배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사실상 3분기 기업 실적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밸류에이션을 12배 가까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다소간 좀 하락 양상으로 이끌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단초 역할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시장에서는 한 150억 원 정도의 흑자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발표된 수치 1.5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적자 전환 소식, 적자 소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빅베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확산되고 이미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반영되었다라고 평가되면서 조금 좀 뚜껑을 덮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었던 건설업종까지 동반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찾아왔었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전일에는 이제 그 LG그룹의 어떤 그 상승 반전이 눈에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만은 어제 좀 뭐 LG 디스플레이의 조금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나타나면서 IT 부분에도 조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조금 안 좋은 소식. 실적은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중국 업체가 메모리 미국 내 샌디스크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지속적인 그런 부담 양상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좀 다행스러운 점은 원화 환율이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 제자리 찾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전후해서 사실상 원화의 급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화의 절하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이제 그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 일단은 좀 마무리 국면, 마무리돼가고 다시금 반전해가는 방향성을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려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시도가 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G2 관련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다음 주에 어떤 큰 이슈 이벤트를 이제 그 남겨둔 그런 상황 속에서 관망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 답보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제 우리 시장을 그냥 흘러내리게 만드는 큰 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이렇다 할 힘을 못 받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 업종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현대차가 어제 1시에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1조 5천억 정도 영업 실적이었고요. 그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결국에는 환율 효과에 기인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에 따른 환율 효과를 가장 크게 많이 볼 기업군이 결국엔 자동차 업종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 내에 많이 가졌었지만 현대차의 기업 실적 발표 조금은 기대 이하의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담당자 이제 현대차의 임원이 발표한 내기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환율 효과 그리고 폭스바겐의 어떤 영향 반사 이익을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금 좀 누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일본 업체들하고 현대차하고는 누리기가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발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좀 안겨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앞서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었죠. 물론 이제 1조 2천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본사 건물도 매각을 하고 이런 어떤 자구한 계획까지도 통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1조 5천억 원의 영업 적자 이 부분을 메꾸기에는 다소간 좀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건설주의 동반 하락까지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이제 마이너스 한 19%에 가까운 그런 급락 나타났고요. GS건설이 마이너스 6%가 넘는 하락 그리고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5% 이상의 급락 상황이 연출됐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각종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이 화장품으로의 진출 화장품 업종으로의 진출 시도를 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계속 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으로 진출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진정한 성장 산업이 될까? 그들이 이때까지 구가해오지 않았던 업종으로의 새로운 진출인데 무조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화장품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그리 긍정적인 부분만은 분명히 아니다. 일회성 재료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잘하는 업종 내지는 잘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고민을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어제도 이제 키스타하고 펜엔터테인이 이제 화장품을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들 좀 전해왔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30% 영업이익 급감하는 그런 소식 전해왔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이 이미 나왔습니다. 1조 원 클럽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는데 문제는 대외적인 미래 성장성에 대한 미래 이제 경쟁 구도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 악화 소식. 중국 기업이 미국의 샌디스크를 우회적으로 이제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의 약세가 좀 지속됐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KT 서브마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법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글로벌 해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는요, 어느 나라를 망연하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 무슨 전력도 이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통신도 관련이 된다라고. 통신 같은 통신망의 구축 사업. 이 부분, KT 서브마린이 매우 긍정적인 어떤 사업 확장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가 차원에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겠죠? 30%라는 그런 급등. 과연 30%라는 급등,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자신 없는 말씀이라고 이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한 템포 좀 죽이고 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금 이미 30%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한 템포 죽이는, 조정 시, 긍정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리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 상황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1.2% 성장하면서 6분기 만에 드디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GDP 성장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에 전망했던 성장률 예상치인 1.1%보다도 0.1%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3분기 대형주 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고 있는데, 자, 대표님, 그렇다면 4분기 이후에 우리 경제와 시장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뭐 4분기 계속 이제 기대를 계속 가져보자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을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면 시장 접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내지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는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 배당주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배당주도 오히려 뭐 시장에 돈을 벌어야 우리 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이 꺾여가고 있는데 어떤 그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참여자, 배당이 됐건 성장이 됐건 모든 참여자는 어쨌든 시장의 앞으로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참여를 하자. 물론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 사이에서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이제 그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보자라는 그런 말씀. 지금 현재가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뭐 말씀하셨던 대로 대형주 기업 실적 시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은 기업 실적의 발표 부분이 사실상 조금씩 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선별적으로 실적이 이제 그 상승하는,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장 기대치에 사뭇 좀 못 미치는 그런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라는 점,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나홀로 깜짝 실적, 나홀로 좋은 실적,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좀 긍정적이지 못한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그 부분이 일시적인 어떤 그 수렁을 통과하는, 일시적인 어둠을 통과하는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SO일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의 부담으로 며칠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직전에 SO일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니 해도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10월달 4분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과정 중에 나타났던 것이 제조업 제조 마진 부분이었습니다. 그 제조 마진 부분, 단순히 이제 그 3분기에 기업 실적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조 마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일단 그 일정 기간 지나간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그 시장 내에 어떤 그 반영이 되고 확대 해석될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끈은 절대 놓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안타까운 부분은 KB금융의 기업 실적이 사실상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좀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제 뭐 기업 대출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나 가계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실률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거꾸로 어떤 그 고비용 구조의 어떤 그 탈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반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떤 그 산업
부문과 금융 부분의 그 어떤 그 경제 정책과 산업과의 그 연결 고리 부분에는 금융회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실적 결국은 뒤쫓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지만 주가의 부분들 지금 현재 그 경제 정책과 산업 경기의 연결고리 구조를 탄탄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의 어떤 그 상승 국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계속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종목 3분기 기업 실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 실적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실적 모멘텀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실적을 머릿속에 두고 실적을 마음의 중심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오히려 실적 발표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 전후에서 오히려 그 매도하는 좀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환율 변동성이 조금 좀 축소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한은의 금리 동결 이후에 전후해서 원화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 지금 1,130원에서 1,150원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과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이 연결될 것이냐인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환율의 효과가 기업 실적에 이렇다 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조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 이제는 경기 회복에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경기 회복에 기대를 가져본다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동향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중국에서 과연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 것도 이번 주말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3분기 GDP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에 더해서 4분기 이후의 기대감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반가운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주말에 있을 오중 전회를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떤 부분에 전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전력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그 시장 내 모멘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기업 실적들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실적이 그렇게 썩 녹록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그 가장 큰 배경이다. 전일의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우리 시장과 연결시키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좀 미흡한 면이 많다. 따라서 일정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장 초반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연결고리 찾기가 그다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후반부에는 좀 시장 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가장 큰 배경, 다음 주에 이제 그 미국의 FOMC 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관망세, 그리고 오늘 특히나 지금 주말을 앞둔 그런, 좀 한 주간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 고민을 좀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어떤 그 좀 진중한 그런 양상이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여기에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해도 미국에서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부담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기업 실적에 따라서 각 종목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는 계속 좀 가져가 보자.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보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포트폴리오 경기 민감주 비중 높이시고요.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하셔서 중소형 성장주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오중전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주목해보자라는 관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게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감기가 독하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감기 딱 걸리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세요. 몸이 좀 따뜻한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열이 많아서 이제 몸을 좀 차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병치레를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건강한 하루를 또 이어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요, 이 중국 오중전회 때문에 뭘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느냐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중국이, 중국 그룹인데, 국내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완리, 웨이포트는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죠? 완리도 14% 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완리, 웨이포트,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SNC 엔진그룹. 자, 여기까지 딱 짚어드렸죠. 어제 전일 모두 급등세가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결국은 이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선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흐름들을 잡아나가는 신문을, 그 팩트를 지니고 있는 신문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여기 이렇게 쫙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다 보니까 뭐 파키스탄 얘기도 나오고요. 말레이시아의 장관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중국에 대한 이 샤오미 로이즈 탑 스탑 인 차이나 투 하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인 차이나 스마트폰 배틀, 즉 뭐냐면 결국은 중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전쟁 얘기입니다. 화웨이 캐치즈 업 투 샤오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중국을 화웨이가 샤오미를 따라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결국은 이제 중국 내에서 이 스마트폰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죠. 스마트폰 역시 이제 완성품 쪽에서는요, 지금 드디어 중국 그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 급성장이 결국은 이제 우리 완성품 쪽의 침해 현상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샤오미가요, 그 UHD TV입니다. 60인치 TV를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88만 원에 내놓았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시장들이 많이 따라잡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싼 인력과 그 다음에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저가 공략을 계속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자꾸 뺏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스마트폰 완성품보다는 부품주에 우선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잡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품 쪽은 여전히, 완성 제품 쪽은 여전히 중국 쪽의 침해 현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부품주 중에서 이제 중국 샤오미나 화웨이 쪽으로 계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장기 성장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쪽은 앞으로 이런 실적 추이가 더더욱 밀릴 전망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펜텍을 최근에 인수한 회사죠. 솔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 완성품 쪽을 중국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들은 아마 더 이런 이동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리드라는 이런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국가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인구국가인데 이 인구국가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큰 시장의 마켓시어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품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이요 지금 샌디스크를 우회적으로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수했다, 우회적으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쉽게 내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게 미국의 자존심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그 반도체 산업을 내준다고 한들 지금 중국이 바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는 힘듭니다. 물론 샌디스크가 굉장히 SSD 시장이라든가 스토리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낸드 플래시나 모바일 D램 쪽은 여전히 샌디스크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낸드 플래시 쪽이나 3D 그 다음에 이제 DDR4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제일 매출 비중이 컸던 것이 바로 모바일 D램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쪽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시가총액이 25조짜리입니다. 삼성은요 180조가 넘고요. 그러면 삼성도 이번 분기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 비중의 50%가 반도체예요. 근데 이 기사가 어떻게 SK 하이닉스에만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은 결국은 공매도로 인한 세력들의 밀어붙이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그래서 대형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정직한 기사가 나와도 그것은 그들 세력들이 역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이제 이걸 밑으로 밀어붙인 것은 결국은 이제 메릴 린치나 이런 외국계 증권사예요. 근데 공매도를 쳤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계에서 완전히 짤짤이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들 외국인들이 과연 과세도 한 푼, 즉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도록 그리고 웹도덕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봐줘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바로 한국형 토빈세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7분기 잠깐만요. 자, 이 기사부터 봐야 되겠네요. 연 15만 대 분량 전기차 배터리 생산 삼성 SDI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나섰다. 자,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삼성 SDI가 현지 쪽에 중국 시장의 공략을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시안에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는 기념 식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기념 식수를 하고 있는데, 자, 2020년까지 6억 불 투자를 해서 매출 10억 불을 달성할 것이다. 자, 6억 불 투자해서 10억 불 달성하면 참 좋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번에 준공된 삼성 SDI 시안 공장은 연간 15만 대 분량입니다. 그죠? 전기 자동차 PHEV를 기준으로 생산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서 단숨에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너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게 오다 보니까 이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중국 가면 여러분 뭐 황사도 황사지만요. 미세먼지, 거기다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탄소 배출권 기준 협약에 의해서 이들도 어느 정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지금 차량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디젤차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한 확대,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중국 그 큰 시장에서의 전기차 공략, 그리고 전기차 세제 지원 확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샤오미가 또 전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전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인수한 목적도 이 중국 기업과의 발빠른 상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은 미래 산업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전기차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 담고 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결국은 미래 산업이에요.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고 가시라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전기차 시장 결국은 확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충전 인프라와 관계된 얘기, 그런 얘기들 계속 드렸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뉴엔텍이라든가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들,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코디에스 여전히 스틸 헝그리,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아직 올라올 여력 구간 많고요. 제대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번에 가게 된다면 박스권을 제대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7분기 연속 1조. 자, 7분기 연속 1조 이상이에요. 그것도 1조 그냥 딱 1조가 아니라 어제 전일 발표됐던 것도 1조 3천억이 넘죠. 그죠? 전분기도 1조 3천억이 넘었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7분기 동안 얘들은 거의 9조에서 10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집니다. 누가 많이 팔았습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팔았죠. 계속 공매도를 겁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방향을 밑방향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선물에서도, 주식 선물에서도 밑방향을 SK 하이닉스를 잡아놓고 위에서 때린 겁니다. 그럼 공매도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없을 공짜예요. 없는데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걸 사들여야 되죠. 그죠? 공매도는 단기적 흐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즉 밑에서는 다시 사야 되는 시스템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없죠. 그죠? 그들이, 외인들이 짤짤이 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에 동조할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눈치 보면서 같이 던진다? 기관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더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더맨더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더 어리석은 애들.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7분기 연속 1조. 그러면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매출이에요. 그 2년에서 한 분기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 9개월간의 흐름인데 여기서 10조 가까이다. 근데 시가총액이 25조입니다. 영업이익이 10조입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데일리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사를 내면서 뭐 마치 환손실이 크다는 식의 350억 적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건 뭐 악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인데 그걸 손실까지 합산한 것이 1조 3천억인데 이걸 가지고 300 몇십억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버립니다. 자, 이거 너무 기사가 악의적으로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자국 방어 정책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는요, 여전히 모바일 D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드러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일의 한 공매도 세력들이요, 뭐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진짜 이런 식의 어떤 악의적인 행태, 이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요, 어디까지나 실적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차세대 대표 제품은 LG화학 미래에너지 소재서 금맥캐기. 자, LG화학이요, 미래에너지 이런 소재에서 금맥을 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큐셀은 태양광 셀 모듈 세계 1위 퀀텀셀 적용 확대 예정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ESS 대용량 2차 전지죠, 그죠? 미래 소재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효성은 결국은 탄소섬유예요, 그죠? 폴리케톤 이런 쪽인데, 이 탄소섬유도 결국은 차량 경량화, 그 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는 맞춤형 강판, 뭐 경량 소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르노, 삼성 등 개별 기업과 소재 개발 협력 계획. 자, 르노, 삼성이 결국은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코롱은 컴포지트 내년께 양산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유심 보셔야 돼요. 결국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들의 날개를 달아줄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미래 산업이 되겠죠. 태양광 쪽은 아직 미래 산업이지만 이 지금 전체적인 가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한은 아마 상승에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금 계속 커지는 시장이에요. 이제는 마켓이 확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효성 탄소섬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탄소섬유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들 잘 참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탄소섬유가 뭐냐면 강성은 좋고 복원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가볍다는 얘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앞으로 제품에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탄소가 그 화학 구조상으로 보다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지금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꿈의 신소재를 불리는 그래핀조차도 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탄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이 가장 안정화된 물질, 여기에 대한 탄소 섬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큰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신문을 읽어드렸고요.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럽이 돈을 다시 더 푼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예상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V자형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유럽이 경기 부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 대유럽 수출이 굉장히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내내 장이 끝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주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 2040포인트 강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부진으로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2030선을 하회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한미약품이 45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한미약품 45만 원 돌파 말씀해주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대장주가 움직이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나올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모멘텀 없이 종목별로 움직이는 요즘장, 오늘은 어떤 대처해야 될지 오늘도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204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 역시나 2040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포인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는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그런 흐름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종목별로 섹타와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단기성 매매를 좀 많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뭐 아마 이런 분들이 현재 한번 손실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본전을 좀 찾기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게 되고 또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단기성 흐름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사실 뭐 여럿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한 2008년도, 9년도쯤에, 상당히 좀 단기성으로 매매를 무지하게 많이 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크게, 돈이 좀 못 됐다는 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뒤돌아보면은, 한번 매수해서 꾸준하게 홀딩하는 종목들이 더욱 크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한 종목들이 더 크게 수익을 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결국 이제 인내를 하고 참고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훈련이고 학습이고, 한 가지 좀 재미난 점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융선진국 미국 쪽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좀 적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나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나는데 우리나라 같이 자존심이 강한 그런 민족 특성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사실 미국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단기성 매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의 어떤 성향 자체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결국 이런 시장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내 자신 스스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단기성 흐름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매수하셔서 장타를 날리셔야 돈이 된다는 점, 또한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좀 주식을 좀 잘 하고 싶고 현재 구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이번에 대구, 부산 강연을 통해서 자, 오후 2시 부산진역 2번 출구에 있는 척십자회관, 자, 대구에서는 상공회의소 하반기 투자 전략과 재미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반드시 근처에 계신 분들께서는 참여를 하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에 이제 다우나 글로벌 증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어제는 하락하고 오늘은 상승하고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누차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61선. 이 61선 이후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계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저항만으로만 계속적으로 받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해서 이번에 지수 반등할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반드시 세워놔야 코스닥 지수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계속적으로 한미약품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 상위 셀지점보다는 한미약품이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3만원에서부터 45만원대 돌파해야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오더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정확하게 한미약품 45만 1,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지만 일단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중요한 것이 한번 저항을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재차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온 제약배우 섹터들 이번에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 구간으로 반드시 적절하게 나오면서 지지가 나오면서 재차 반등권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 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초반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오늘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유럽 증시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우리 증시를 놓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 특히나 오늘 갭상승 출발이 되는데 이 상승 갭이 또다시 쥐약일지, 그러니까 204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안착해 줘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번 연도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세계 증시가 잘 버텨줘야 금리 인상은 호재로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또 다른 상승세가 호재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잘 버텨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조정이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 동반 상승 구간으로 반드시 되돌림 빠른 회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점. 자, 그에 대한 지수 포인트 20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안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지수 확인하시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가 정강 후약의 모습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왔지만은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 특히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슈가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중국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부산, 대구 오후에 2시 적십자회라고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힘든 부분들 함께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타카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 현명한 시장 대처법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두코멘토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방송되는 종목 투캅스에 나오는 두 멘토죠. 이두코멘토와 윤동식 멘토가 함께 이 부산과 대구까지 간다고 합니다. 토요일 2시는 부산 적십자회관, 그리고 일요일 2시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주말 강연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발 싱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